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아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환율이 뭐죠? Exchange Rate.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를 교환 비율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바로 Exchange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사실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환율은 교환 비율이 아니라 Foreign Exchange. 바로 외국 돈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거 이제 오래전에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명칭이 코리안 익스체인지 뱅크, KB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당시 외환은행 영문이 이제 코리안 익스체인지 뱅크인데 이것을 한국 교환은행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돈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상품. 자,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화폐로 쓰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상품이다.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자, 오늘자 그 환율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1260원 정도 하네요. 이 가격은 날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은 왜 맨날 이 가격이 바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달러는 상품이다. 그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과의 이제 실랑에 의해서 서로 합당한 교차점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환율, 이 외국 돈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가격은 이제 매일매일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서 수요 곡선과 이제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요가 있겠고요. 디맨드.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급이 있겠죠. 서플라이. 요즘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어디를 가더라도 붕어빵 장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붕어빵을 가지고 그 붕어빵 가격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세로축은요, 붕어빵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가로축은 붕어빵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철수라는 친구가 수중에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사려고 하는데요. 자, 붕어빵이 하나에 2,000원 할 때는 철수는 이제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으로 붕어빵을 이만큼 사려고 할 겁니다. 자, 가격이 2배로 올랐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붕어빵을 요만큼 사려고 할 것이고요. 가격이 6,000원으로 올랐을 때는 그보다 적은 요만큼만 사려고 할 것입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사장님, 그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붕어빵을 만들 때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제 그 하나의 가격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붕어빵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약간 적자를 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더 줄이려고 할 겁니다. 4,000원 할 때는 그만큼 또 이제 배로 올랐으니까 자,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붕어빵 사장님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처럼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그리게 되겠고요.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게 되죠.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 곡선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 볼게요. 자,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 환율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율은요, 그 외환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외환을 사들이는 수요자 간의 밀당을 통해서 적정 균형 가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균형 가격이 1,2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 1,200원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넘치지도 그렇다고 이제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1,5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율이 1,500원이었을 때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자, 환율이 1,500원이 됐을 때 그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곡선, 여기 수요고 여기 이제 공급이잖아요. 자, 수요곡선, 환율이 1,500원이었을 때는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사고 싶어 할 거고,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공급을 하려고 할 건데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은 하락해서 이 균형점으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달러를 풀어도 이만큼은 해소가 되지만은 이만큼이 남는 형태가 되겠죠.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든 남은 것을 처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요만큼만 사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재고를 정리해야 되겠죠. 달러의 가격은 이제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루는 바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도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떠한 이유로 환율이 현재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급 곡선, 즉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딱 요만큼만 팔 거야. 하지만 그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많은 이만큼을 사려고 하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없으니 이만큼의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들은 이만큼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 공급된 달러의 양은 이만큼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돈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이만큼을 더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 가격은 이제 그 상승 압력을 받게 되니까 적정 균형 가격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환율은요, 그 외환 공급 주체와 수요자 간의 밀당을 통해서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요, 외환의 공급과 외환 수요가 같아질 때 그 외환 시장은 균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이루는 요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환 공급 요인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제품을 많이 팔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제 달러를 주고 이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달러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을 사든지 각종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본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환 수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를 구입을 하고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는 이제 수입을 위해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 수입 자체가 외환 수요가 되겠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외 주식도 사고 각종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해외 투자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본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외환 수요의 주요 요인을 그 수입과 자본 유출이라고 했잖아요.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므로 그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급 곡선에서는요, 아까 외환 공급의 요인을 수출과 자본 유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공급량이 많으면 그 환율의 가격, 균형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출과 자본 유입, 그러니까 이제 외환 공급하고요, 그러니까 수입과 자본 유출, 외환 수요가 이제 같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외환 시장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코비치였습니다.